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3명의 남자와 1명의 누나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네, 와 자가 발전이 근 1년 만에. 1년 만에 네. 1년 만에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은 처음이에요? 네, 완전 영광. 아 진짜 몰랐어요. 영광이에요? 완전 영광. 다만 그 여자분의 목소리가 이제 인생에 대한 넋두리가 섞여 있을 듯한 약간 의욕 없음을 표방하고 있는 목소리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렇구나. 아니에요. 뭐 지금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이자 뭐든지 하는 나쁜 사람 은 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반가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가요? 하시고 공개하고 싶으신 만큼 딱 그 말씀하시면 정도만 돼요. 하면 되나요? 지원해줘도 돼요. 지원하셔도 돼요. 진짜요? 굳이 어디라고 가상의 존재로 하셔도 돼요. 아하. 사실 보이스웨어입니다. 뭐 저는 사실 이것저것 좀 건드리고 다녀서 딱히 뭐 하나의 장기가 없는데 좀 부끄럽네요. 슬프고. 예. 그런 거를 목소리로 표현하실 수 있는 장기가 있으시네요. 그러네. 목소리에서 그 느껴져요? 네, 뭔가 인생의 애환 애환. 같은 거. 녹아 있어. 난 지금 뭘 하고 있지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네, 네. 고민이 많아요 요새. 네. 고민이 많은 20대. 20대고. 예. 곰 이거 뭐 별명을 지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하나 지어봤어요. 곰 누나입니다. 네. 곰 누나. 그럼 저희는 누나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죠. 편하게. 네, 편하게 누나라고. 네, 곰 누나님께서 오셨고요. 곰 누나님과는 사실 별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길에서 그냥 저희랑 같이 팟캐스트 하실래요? 라고 저 물어봐서 여기 왜 여기 아직도 여기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고 일어나니까. 거의 뭐 그 정도나 다름이 없을까 싶은 예. 그냥 어떻게 이렇게 건너 아는 정도로 저희가 왔는데 사실 곰 누나님께서는 오늘 저희가 이제 곰 누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일반인의 시선과 IT와 사실 IT에도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조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그냥 건드리면서 다니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아주 조금.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금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시니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 청취자의 시선과 가깝지 않을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아망드 씨? 중고거래. 중골래? 중고거래. 중고거래? 그러니까. 중국어라고요? 중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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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근두근해요. 이게 중고거래 하면은 사실은 이게 한 3부작 정도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중고거래 하면 사실 은 실장 아닙니까? 네. 아이콘 아닌가? 전데. 공식이지. 은중고. 은혜 공식 같은 거지. 은혜 공식이라. 아, 네. 많이 아세요 중국어? 저는 거의 뭐 살아있는 중고거래 같은 겁니다. 사기꾼 팔 같은 수 있는 거지. 건 다 팔아요. 네. 심지어- 사는 게 아니고 파. 네. 아. 심지어는 뭐 길에서 떨어진 걸 주워서 파는 것도 되게 봤어.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자가발전 녹음하고 자가발전 녹음이 끝난 어느 한창 날이었습니다. 초창기였어. 돈 벌기 힘들 때. 이렇게 가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셋 다. 그래서 이걸 먹어볼까? 치킨을 진짜 먹어볼까? 가난했어 그때. 네, 뭐 지금도 뭐 자가발전으로 돈 벌고 있는 건 없지만, 근데 가는 길에 갑자기 은실이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잠깐만 이러더니 막 뛰어다니 쓰레기통을 막 뒤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 듯한 촉이 왔어. 그 왜 게임에 일반 가면 쓰레기통이 아니야. 게임을 보다 보면 아이템이 있는 그 박스는 틀리게 생겼어. 박스는 틀리게 생겼고 부서질 것 같이 색깔이 이렇게 달라. 계속 이렇게 빛나고 있어. 빛나고 있단 어. 말이에요. 그 틈 사이로. 근데 그걸 본 것 같이 이러더니 가서 노트북 2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밖으로는 안 보였는데 그냥 막 네, 하니까. 갑자기 막 봤어. 뭐지 이게? 주슴 이러고 아니. 가졌어. 맞아. 주숨. 주스 이래서 갑자기 가더니 팔아야지. 팔았어 결국에. 팔았어요. 와. 이게 그 땅 파서 돈 안 나온다잖아요. 은실장은 나옵니다. 노트북이 2대나 나와. 근데 노트북이 2대나 나왔어. 사람들이 날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아니 그게 컴퓨터 더미가 있었어요. 막 키보드 뭐 부품들 있잖아. 쓰레기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뭔가 노트북으로 추정되는 레노버 마크를 본 거야 내가. 음. 그 빨간 레노버 마크를 본 거지. 예. 그것도 설마 능력이네요. 열었는데 하드 디스크랑 주요 부품들 빠져 있는 노트북이더라고요.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랑 주요 부품들을 끼워서 팔았어요. 왜냐면 집에 있는 하드 부품과 주요 부품은 낡아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걸 주워 오는데 네. 주워 오면서 아망드랑 같이 저걸 주워서 뭐 하려 그러지? 그리고 그 다음 주 녹화 때 봤더니 그거 4만 원에 팔았어.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세상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그럴 수 네, 있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신성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거 무게로 달아서 팔 줄 알았어요. 맞아. 2,000원, 3,000원 이렇게. 두꺼운 근데 노트북이었잖아. 그렇게 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시는 근데 청조경제. 네, 가방에 넣어 청조경제.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계속 징징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무겁다고. 아 네. 그거 하고 결국 삼겹살 먹으러 갔었잖아. 아 맞아요. 그러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중고거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곰누나님께서 주셨어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때 어떤 것 때문에 중고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 회의하다가. 아, 그때 얘기하다가 네. 아, 요새 관심 있는 거 뭐 있냐고 음. 여쭤보셔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요새 알바를 해요. 네. 네. 근데 알바하는 곳이 중고 거래하는 매개가 오프라인, 오프라인. 예, 오프라인 어. 매장. 보세 매장. 네, 보세죠. 아, 근데 보세라고 하기에는 보세는 좀 옷에 애매해요. 한정되는 네. 거예요? 한정된 거예요? 한정된 거예요? 아, 질문이죠? 지금 4명이서 같은 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서로 여기서 지금. 또뭐 보세 좋아하시니까 뭐 대답해봐요. 네네네. 아니 보세 물품 좋아하는데 아 근데 거기 매장에는 아니 보세는 옷에 한정됐냐고요. 아이 잘 빠져 나가는데 그걸 또 붙잡으시네 이렇게. 어? 아니 아이폰 보세로 사셨어요? 이런 거 없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죠. 보세 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네. 맞아요. 근데 거기는 옷만 있는 건 아니고 진짜 뭐 가전제품부터 인테리어 소품, 뭐 액세서리 다 있어요. 네. 오. 그 홍대에 가면 오브젝트라고 있는데 아, 그런, 예, 거기 알아요. 그런 느낌인 그러니까 거죠. 뭔가 아이디어 상품도 있고 뭐 자기 맞아요, 개인이 맞아요. 만든 것도 있고. 네네. 네네네. 그렇군요. 네. 거기서 알바를 하신다고. 네, 그 그러다 얘기하다 보니까 보니까 예, 그럼 중고거래하는 서비스들 많은데 네. 얘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실제로도 네. 써보신 적은 있으세요 중고거래? 아 거기 매장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는 웹사이트만 운영을 해요. 네네. 그 오프라인에서 파는 걸 뭐 잘 찍어가지고 음. 업로드하고 인터넷으로 뭐 거래하듯이. 네. 근데 이제 모바일은 없으니까 공개장터라는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름을 안 걸고 그냥 일반인인 네네. 것처럼 계속 올려요. 아, 네, 그래서 좀 오늘 팔아요. 네. 번개장터도 있죠. 한번 우리 다룰 주제에. 겁니다. 네, 네네. 예.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들을 일반인의 시선에서 같이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어. 일반인인데요. 아니 우리 일반인 아닌데요? 우리 뭔데 그럼? 우린 공인이지 공인. 아, 어디? 공인이요? 공인. 가진 게 공인. 가진 게 공이야. 가진 게 영인. 통장 잔고가 공인.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예. 제가 중경 씨 한번 먼저. 운을 떼보겠습니다. 네. 네. 중고 거래하면 네. 여기밖에 안 떠오를 거예요. 중고나라. 아. 중고나라요. 중고나라. 네. 들어보셨죠? 그거 중고가 제가 활동하는 곳이 이제 네. 그 아 주요 거기 시민이에요? 네. 제가 아, 시민이죠. 시민이 아니라 국민 나라 시민이 영주권 아니라 뭐라고 하지? 이게 거기가 그 로마 시대처럼 예.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중간쯤 합니다. 중간쯤. 네, 중간쯤. 대단하시네. 상인 계급 정도. 난 노예인데 아직. 네, 브라만 정도가 위에 계시는데 예. 이제 브라만 등급에 있는 사람이 너 탈퇴 이러면 탈퇴인 거예요. 거기는요. 거기 그 중고나라요? 네. 중고로운 평화나라 아니에요? 중고 로마라고 내부의 사람들은 얘기해요. 중고로마. 네. 네. 지금 중고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도 중고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많죠. 네. 커뮤니티 자체에도 중고 장터 이런 게 많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커뮤니티라고 하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클리앙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 중고 거래를 좀 많이 했어요. 어. 진짜 한 20번, 30번 넘게 했을 걸? 각 커뮤니티마다 이게 좀 색깔이 있죠. 혹시 커뮤니티 활동하세요, 곰누나님? 아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별로 안 하거든요. 뭐 네이버 네. 카페 같은 것도 네, 잘 안 하는데. 해요. 컴퓨터 음. 앞에 앉아 있는 게 좀 힘들어 서리 아, 같아가지고. 진짜요? 네, 아 근데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는 좀 네. 많이 들어요. 예, 많이들 여자분들은 하니까. 커뮤니티 하는 게 있나요? 여자분들끼리 많습니다. 하는 거? 여초라고 하죠. 네, 여자분들 여초 많은 거. 사이트들 있죠. 음. 그런 거 있죠. 레몬 테라스 또 아니, 뭐 거긴 그런 거 말고 거긴 아초라고 해가지고 아초가 뭐야? 아초? 아주머님들 아, 그래? 이모티콘 많이 쓰시는 분들. 웃음. 뭐 많잖아. 아무튼 네.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중고 거래라는 게 인터넷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보통은 그냥 옆집 또리 엄마가 뭘 애가 다 커서 못 입는다 팔아서 그냥 사오고 이런 거였어. 아나바다. 약간 그런 아. 개념이었죠. 너무 오랜만. 알아봤어. 옛날 분인데요? 네, 옛날 사람이죠. 나누고 네. 바꿔 아껴 쓰고 쓰고 아끼고가 아니라 아껴 쓰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바꿔 쓰고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맞아요. 나를 낳으시고 바지 적삼 다 적시셨네. 이거 네, 저희 자가발전의 나이를 네. 본의 아니게 인증하는 네, 네.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어쨌든 옛날부터 있었던 예, 거죠. 있었는데 네. 이거는 보통 옆집 사람이나 이런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뒤에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 한정되어 있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살 수 있는 건데 그치. 이게 인터넷이 나오면서 뭐 아파트 이렇게 다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중고거래가 싹 없어졌다가 네. 인터넷 커뮤니티가 생기고 거기서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을 중간에 하잖아요. 과도기가 잠깐 생겼었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그 아이디에 쌓인 명성, 음. 내 디지털 페르소나가 갖고 있는 명성, 그걸 기반으로 서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좀 믿을 만하다. 이쪽 분야로 논문 쓰고 계시나 봐요. 대학원 논문은 이걸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죄송합니다. 같은데. 네. 네. 이런 닉네임 가진 사람, 아, 이 사람 되게 많이 봤어. 이 사람은 믿을 만해. 있죠 그런 경향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보통 커뮤니티 사이트에 중고 장터, 장터 게시판 이런 게 달려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중고 거래는 일반적인 중고 나라보다 훨씬 더 뭐랄까 좀 더 예의가 있죠. 진상이 없고 음. 예의가 있고 뭔가 그런 게 있다라는 음. 느낌이 강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래를 하려면 명성을 쌓아야 돼. 음. 너무 불편하잖아. 네. 막 거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냥 막 거래하고 싶은 그렇지.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막 거래할 만한 곳이 없나 했더니 그래서 나온 게 중고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중고 장터가 추가로 붙은 케이스가 일반적인 사례였다면 예. 네네.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 오로지 중고만을 위해서 반대로 커뮤니티가 형성된 그렇죠. 케이스인 거죠. 주객전도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징이 네. 네이버 카페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고 거래 사이트인데 그냥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중고 거래 중에는 유일무이할 겁니다. 네, 제일 커요. 회원 수가 1,400만 명이 넘고 카페 중에서도 제일 많을걸요. 네, 네이버 네. 카페 중에서 회원이 제일 많은 곳이 중고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잖아요. 여기 중고나라 내부의 룰 다 읽어보신 분 없으시죠? 여기? 그거 못 읽어요. 헌법 다 읽을 수 있어? 저는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읽었어요? 제가 억울하게 당한 계정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뭐 디지털 페르소나? 네. 그 중고나라 쪽에 페르소나가 여러 개예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아예 제적된 그 천민 계급도 있고요. 아예 그 글 읽는 거조차도 안 돼요. 그 예.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네이버는 네. 계정이 3개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 한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다 읽어봤는데 그 네이버 약관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룰이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그 법률 쪽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고나라에서 조금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네. 거래하는 품목이 어떤 게 있느냐. 네. 우리가 아는 중고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중고라고 팔지만 미개봉이라고 딱지에 붙으면 새 거도 팔려요. 네. 그지. 새 거가 있죠. 가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거래한다라는 개념으로 뭐든지 다 사고 파는 곳이에요. 가- 마약 빼곤 다 파는 것 같던데. 가게 업자들도 올려요. 사실 개인 있어요, 하시는 지금은. 분들은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불법적인 것만 빼고 다 거래를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옷이나 뭐 장난감 이런 것도 네. 팔고 살아있는 동식물도 거래가 되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자동차, 네. 집, 부동산, 섬도 올라왔어요. 섬. 섬 있어요? 섬 봤어요. 네. 오. 섬도 올라오고 자기 집 족보도 팔고요. 족보? 야 그럼 노비에서 뭐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 자기 거야? 조상 족보, 양반 족보 팝니다 이거. 진짜 올라왔어. 그런 족보도 올라오고요. 네. 실제로 이거는 올라왔다 내려가긴 했는데 바주카포를 팔았어요. 그 무기료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다 올라갔다 지웠는데 아, 그 스크린샷이 도는데 강등 당하셨겠네 그분. 뭐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만 빼면 다 거래가 된다. 네.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어떤 중고나라에 없으면 없는 거죠. 만물 시장이지. 네. 그런 곳인데 지금 아까 은 실장이 말해준 것처럼 네.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들어와서 네. 도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여기 글이 내가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새로 고치면 1초마다 해봤어. 네. 근데 글이 40개 올라갔다가 20개 줄었다가 네. 왜 주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올린 걸 막 지우더라고. 아니야.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우시는 저희 위에 아, 계시는 운영자분들이? 관리직 분들이 지우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 관리직- 월 2에 보면 뭐라는 그 청소 로봇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글이 1초마다 막 네. 몇십 개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시간으로. 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많다 보니까 내가 상품을 올리죠. 네. 네. 그럼 너무 특이한 것만 아니면 40분대로 한 10명 정도는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맞는다면이죠 물론. 그렇지. 살만한 너무 가치가 특이한 것만 있다. 아니면. 네네. 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기가 뭐 모으는 거 좋아하니까 네. 사는 거 사보고 써보는 거 좋아하니까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거의 내다 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뭐 내가 시장에 팔리고 있는 금액보다 한 10,000원 정도만 욕심을 버리면 거의 진짜 한 1, 20분 만에 연락이 와서 순식간에 팔려버리더라고요. 팔아버릴 수 네. 있죠. 와서 가져가 짱이야. 그러더라고요.
서비스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고 그분이 빨리 가져가고 싶어서. 네. 네. 그게 다 집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저도 몇 번 거래를 해봤어요. 네. 보통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예약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그죠. 암묵적인 룰이 있거든요. 네. 음. 그렇죠.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예약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만 거래를 하는 거야. 그쵸. 네. 다른 사람이 내가 웃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해도 아니 난 이거 예약돼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팔겠다. 음.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네. 내가 중고나라에 이제 물품을 올리고 네. 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했더니 그 사람이 웃돈을 제시하실 거예요. 웃돈을 제시하면서 제가 5만 원 더 드릴게요. 그래서 네. 죄송한데 전 예약이 돼 있으니까 오 정말요? 혹시 이게 거래가 불발되면 그쪽에 넘길 테니까 기다려 달라 했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러셨어요? 네. 소개팅도 안 나가시는 사람이 대단하신 분이시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당한 것도 있어. 되게 양심적이시군요. 내가 당하고 나서 이제 거기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지. 그래서 네. 보통 업자들이 많긴 한데 개인들이 판매하는 게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진상분들이 좀 계시죠. 어떤 뭐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면 수험생 할인 되나요? 아, 수험표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봤는데 아이폰을 팔았는데 네. 자기가 학생이라 싸게 달래. 네. 그래서 저도 학생인데요. 이랬더니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몇 학년이냐? 너 몇 학년이야? 그래서 나 2학년이라고 할 거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라고. 그리고 뭐 거래하는데 죄송한데 거래 다 하기로 해놓고 용돈이 10일 날 들어오는데 할부로 좀 반만 나중에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귀여운 사건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가면 글이 다 붙어 있어요. 내고 사절, 뭐 미성년자와는 거래하지 근데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글을 읽지 않고 연락을 하거든요. 글을 읽지 않고 연락을 하더라고. 그게 특징적이죠.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게 많은 경험상 느끼는 건데 이 아까 말했던 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이나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음. 그냥 순수히 거래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활동을 못 하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여기서 거래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약이 되어 있다 이런 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5만 원을 더 주는데 왜 나한테 안 팔아?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어린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게 없는 아예 어린 친구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나이대나 감성이 전혀 통용되지가 않는 곳이니까 예. 유독 사건 사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네. 은 실장이 말한 것 중에 법률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맞아요. 여기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기느냐? 중고나라는 네. 사실 기업입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자가발전에서 다뤘던 것 같기도 한번 한데. 말이 나오긴 했었죠. 이발소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기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대표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원래 회사는 네이버 규정에 회사는 카페를 보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 카페 이용 원칙 중에는 뭐 영리적인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네가 이제 영리적인 목적으로 회사를 차려놓고 네. 그걸 카페로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뭐 네이버에서는 사실 제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네이버에서 제일 큰 돈을 벌여다 주는 카페이기도 하니까. 예를 그리고- 들어 네. 중고나라가 네이버가 중고나라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마 트래픽에 꽤 많은 양이 아예 빠져나갈 거예요. 그 재밌는 게 네. 네이버가 예전에 중고나라랑 손을 잡고 네. 다른 중국 거래 카페를 다 제재를 먹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여길 다 밀어주긴 했어. 그럼 그러니까 이건 뭐 뒷얘기가 왔다 갔다 했겠 암묵적으로 이거 어디 다 그냥 찾으는 거지. 참치집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네. 그래갖고 네. 사람들이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니네 회사 한번 당해봐라고 국세청에 막 신고를 했는데 네. 잘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세법을 피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고나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일종의 이런 거죠. 그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이 갖고 있는 카페일 뿐이에요. 아 맞아. 운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탭들이 운영진들이 잘려요. 네.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막 내가 스텝하겠다 카페니까 그 일반 이제 회원들이 그렇게 지원을 카스트 하면 제도에서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받아주는 척하면서 네. 자기 직원을 다시 고용을 하고 네, 그 케이스인 거죠. 네, 이렇게 돌려먹기를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내부에 원래 네. 회사가 카페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가 잘 되니까 이제 카페가 회사가 된 아니에요. 거예요. 그 네이버 카페들 중에서는 이 암묵적으로 중고나라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카페 회원 수가 몇 명 이상인데 내가 이걸 팔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카페를 만들어놨던 네이버 아이디 자체를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운영진 권한 넘기기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넘기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중고나라가 그렇게 계속 운영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되게 웃긴다. 중고나라 카페에서 카페를 팔고 있어. 그러니까
카페 중고로 팝니다. 네, 제 카페 팝니다. 뭐 어. 이용자가 지금 10,000명입니다.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팔아요. 네. 근데 이 중고나라도 아마 이게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인가 받고 왔다 갔다 하긴 했을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산 거죠. 그지? 근데 어쨌든 그런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네네. 규율이나 이런 건 엄격하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건 예전에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어떤 사용자가 마작을 팔았어요. 마작패. 중국 마작 게임 알죠? 네네. 그 패를 팔았는데 네. 이건 사행성 위반이니까 글을 지우겠다. 지우겠다 하고. 아니 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우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우고 나서 사유를 보니까 이거 사행성 그게 문제다 해서 아니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면 사행성인데 그냥 마작만 갖고 아무것도 안 걸고 하면 사행성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이게 고스톱 그냥 패 파는 그 거지. 패랑 뭐 음. 카드 플라잉 카드 그거랑 똑같은 그건 팔아도 거잖아요. 되잖아. 음. 그랬더니 너 지금 내 처분에 반항하는 거야 음. 하고 탈퇴를 시켰어요. 맞아요. 그게 뭐야? 유명하죠. 얘 지금 땅크를 먹고 가서 이거 아니야 그거? 독재하는 거잖아 독재. 아, 독재 수준이 아니라 로마라니까요. 근데 그 탈퇴할 때 이 사람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네. 이 사람 단 사람 이름도 오로지야. 오로지. 유명하죠. 오로지가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네. 하고 탈퇴시켰어 그냥. 아 운영자 이름이 오로지야? 아, 그러니까 그 운영자 게시판 운영 관리자죠. 아. 네. 와. 그래갖고 그 글에 이제 사람들이 댓글로 여기에 뭐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다 탈퇴시키고 네 맘대로 이러냐 네.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운영자가 맞다. 싸웠죠. 유저가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강퇴를 시킨 거야. 댓글 쓸 아, 자기 빠진 의견이 사람. 아니면 다 이게 내 아, 편을 네. 들어주는 애들도 다 탈퇴시켜 아, 버렸어. 그냥 이렇게 쭉 잡아서 그냥 그거 한 거네. 네. 그냥 탈퇴시킨 중고 거네. 로마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하죠. 막 그냥 점만 찍고 댓글을 달았는데 탈퇴당하고 네. 어떤 분이 그래서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이랬더니 탈퇴당했어. 걔도 탈퇴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은 실험을 하시는 거군요. 좋습니다. 원래 약속대로 모조리 강퇴해드리죠. 와. 이러고 다 잘라버린 거야. 아유 멋있다. 야, 되게 멋있다. 남자답지 않아? 나 이런 권력을 갖고 싶어. 그리고 그 중고나라 카스트 제도의 상위에 올라가면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그리고 그 탈퇴시키고 탈퇴 사유는 정신병자. 그 탈퇴 사유가 써 있거든요. 내가 탈퇴당한 이유가 네이버에 나와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게 관리자일 때 내 글에 댓글이 막 이렇게 있으면 네. 알림이 오잖아요. 그렇지. 그 알림 오는 족족 그냥 다 탈퇴시킨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 운영자 그 중고나 이 사건이 커지니까 중고나라 측에서 이 운영자는 이게 잘못된 처벌을 했으므로 우리가 운영자를 그만두기 강등시키겠다 남용했으니까. 하고 새로운 운영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일하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고 똑같이. 이 사람이 거기서 아이디가 2개 있었는데 음. 하나는 강퇴시켰고 하나는 그대로 있어요 운영진으로. 사람은 그대로인 거지.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결국 직원일 거야. 맞아. 같이 점심 먹었겠지 김치찌개. 음. 찌개 사주면서 왜 그랬어? 야왜 그랬어? 아, 다음번부터 피곤해지게. 잘해. 한 개 남겨놓을 테니까. 부당거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네요.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남자는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맞아. 아무튼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 혹시 그 곰누나님 중고나라에서 거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물건을 팔아본 적은 없는데 네. 살려고 애쓴 적은 있어요. 아 사진은 사진 못하시고. 못했고 못 샀어요. 뭔데? 왜요? 다 있다는데 하나 없던 게 네. 렌즈 캡이 카메라 렌즈. 캡만 사고 싶었거든요. 그건 용산감은 있어요. 근데 못 샀고. 예. 그러면은 파는 네. 사람 입장에서 난 렌즈는 내가 쓸 건데 돈이 너무 궁해서 근데 캡만 파는 캡이 거야? 잃어버리기가 진짜 쉬워요. 맞아요, 종종 맞아요. 잃어버려가지고 네. 살라 그랬는데 못 샀거든요. 특히 내 카메라가 뭐 예를 들어 푸지 건데 푸지 캡이 아니면 네 맞아요. 되게 없어 보이잖아. 그지? 네. 맞춰야지 그거. 그럼 어디 거였어요 카메라? 캐논 거요. 그럼 캐논건 구할 법도 한데 그러게. 집에 많이 남는데 하나 드리죠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파는 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짜증 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근데 사실 그 연락이 많이 오게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전 이제는 해탈에서 약간 그 연락이 올 때마다 그 사람마다 감성이 다 다르거든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지? 네. 그런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히려 더 즐겁게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컴퓨터 가상 서버로 썼던 컴퓨터를 올린 적이 있어요. 컴퓨터를 집에. 판매하려고. 네, 집에서 이제 미니 PC 같은 걸로 가정용 서버로 쓰던 걸 판매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뭐 할 때 쓰셨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제 가상 서버 돌리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우리나라 IP로 안 보이게 하는 법도 알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네,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만 네. 그러면 제가 살 테니까 3시간만 만나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 대신에 5만 원을 더 드리겠대요. 오. 능력까지 네. 거래하. 했겠네. 능력까지 봐야 돼. 그래갖고 저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가서 되는 척하고 안 해줬겠지. 돈만 받고 왔겠지. 딱 보이네. 아, 저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게 안 했고 네. 그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왜 뭐 하시려고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지인분 중에 그런 뭐 바다 이야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대성하신 분이 계시다고. 아, 자기도 좀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잡혀가신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솔직한데. 그래갖고 근데 저는 또 거기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같이 할까? 이렇게. 아니, 솔깃. 이 녀석들 봐라 이러면서 그 뭐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게 그 인력들은 준비 다 되셨냐고 회사를 차렸냐고 이제 물어봤다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뭐였냐면은 진짜 검은색 밴 같은 게 와가지고 슥 태워. 아예 저를 태워서 3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갈 것 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다 깊숙이. 바다 이야기. 그러니까 뭐 들은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는 다 차리시고 이미 준비도 하셨냐고 그걸 돌려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미 다 준비가 됐대.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받았죠. 더 이상. 거래 취소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캡처한 사진을 저한테 계속 보냈어요. 거래하기로 했던 캡처한 사진. 그게 더 무섭다. 네, 그래서 그냥 연락을 안 하면 어떡해. 그 얼마나 화가 나는데. 넌 임마 소개팅하기로 한 여자한테 바로 소개팅하기로 약속 잡고 아니 나가지도 들어봐. 않았다며. 그거 말고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자, 저도 그래요. 넘어갑시다. 야, 나 사회 진짜 잘 본다. 네, 그래서 지금 중고나라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지금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약간 그 분위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거래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예의 없이 막 거래하는. 예. 진흙탕이죠, 진흙탕. 진흙탕인데 그 속에 또 나름의 예의가 있는. 아니요. 근데 예의는 없어요. 아니야. 그거는 진짜 예의를 경험 못하신 분들만 그러고 제가 진짜 진흙탕 속에 연꽃 같은 분들을 몇 분 뵀기 때문에 아, 그런 분이 저 있어요? 같은 분들이. 나 같은 분. 아니,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거에 대해 조심스러움을 보이세요. 거래를 얼마나 해본 거야? 저번에 한 번은 제가 그 올드 카메라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그래갖고 그 무슨 70년도에 나왔던 그 필름 카메라를 거래하기로 했는데 딱 봐도 그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거를 할머니가 파는 집에 아이고. 있는 쓸데없는 걸 내다 버리는 아이고. 그런 느낌. 그래갖고 이게 시세가 한 그 미국 이베이에서도 한 2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고 제가 총알도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살려고 했는데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전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 동묘암역까지 갔거든요. 네. 동묘암역에 갔는데 동마영역 가면 그런 거 뭐 거의 3만 원이에요. 거기는 최고가가 3만 원이에요. 아니, 동묘암역 안쪽에서 진짜 그 이렇게 막 전형적인 동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예. 근데 쓰는 법은 되는지는 내가 잘 몰라요 이러면서 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시면 3만 원을 거래하시면서 고맙다고 3만 원을 이제 고맙다고 무슨 커피 막 이런 캔커피랑 이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제가 왜냐면 거리가 이제 그땐 멀었으니까. 네, 불광동이라는 걸 얘기를 했더니 예. 불광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따뜻한 그게 커피랑 막 그게 영국 같은 분인 거예요? 연꽃이죠. 그분 입장에선 야, 쓰레기인데.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줬는데 거기부터가 연꽃이지. 야, 진짜 못된 분이네요. 누가 못된 거예요? 당신. 내가 어. 3만 원에 사서 그럼요. 고장 난 걸 수도 있잖아.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거래 한번 했는데 네. 중고거래 했는데 전화 받 그때 고등학교 때 아이팟 나노를 팔았어요. 아이팟 나노를 팔았는데 그때 1세대 아이팟 나노였었어. 네. 그걸 팔려고 했는데 그 딱 전화를 딱 걸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저 아이팟 사고 싶은데 뭐 좀 싸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움찔했어. 그래서 네, 한 2만 원 정도는 깎아드릴 수 2만 원이나 있어요. 깎아줬어요? 2만 원. 근데 10만 원 올렸는데 2만 원 깎아주면 엄청 많이 깎아준 거잖아. 그렇지. 20%야. 20% 할인인데 2만 원 정도는 네, 그러면 어디서 거래할까요? 이러고 내가 근데 따라하는 게 너무 웃겨. 근데 내가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커피 한 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고 갔어. 네. 갔는데 뭐 당연히 여자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락부락한 남자. 우락부락 나보다 머리는 한 2개 정도 돼 있고 어깨는 나 한 3배 많고 어깨 깡패. 어깨 어깨 깡패. 깡패가 와서 이게 그겁니까? 그게 그 뭐야 해주세요 같은데 부탁한 거 아니야? 그 모르겠어요. 어깨 카페가 아이팟 나노가 필요한데 그러네. 그냥 목소리만 전화 대신해 주실 분 구합니다 이라. 그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자 목소리 잘 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정말 뭔가 온라인상에 다른 성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뭐 일화들이 많았군요. 예, 돌아와서 중고나라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추고 네. 다른 서비스를 얘기해 볼 건데요.
중고나라의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앱으로 계속 출시는 되고 있어요. 중고 나라 자체가 네. 욕을 먹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지금은 네. 신규 유저가 가입을 하면 등급업을 해야 돼요. 등업도 해야 돼요? 등업을 해야 글을 볼 수 있지. 최근에 아. 곰누나님 최근에 가입하셨으면 그거 절차 밟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최근에 가입은 안 했고 가입은 옛날에 했었어요. 이게 아, 그 여기저기 다 네. 건드리고 다니셔가지고 너무 건드렸어. 옛날 가입을 하려면 그게 엄청 옛날이에요. 그 등업 네. 앱 안 쓰는 게. 그러니까 이게 등업을 하려면 앱을 깔아야 돼. 핸드폰에 중고나라 앱을 깔아야 돼. 아, 진짜 개불편하네. 그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못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앱은 얘네 회사에서 만든 거. 얘네 회사가 아니라 얘네 회사 계열사라고 되어 얘네 있는데 회사 같은 계열사. 회사죠. 그럼 앱은 중고나라 앱이에요? 이름이 중고나라랑 그 네이버 카페 파비콘 네네. 아이콘이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아요. 아 근데 그 안에 그러면 네. 근데 네이버 거는 그거 DB를 제공 안 해? DB를 못 갖고 오잖아요. 못 갖고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되냐면 그 중고나라 앱의 데이터베이스. 네. 그러니까 중고나라 앱의 게시판은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따로 있어. 거기다가 실제로 중고글을 하나 올리고 그 네이버 아이디를 써놔야 돼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등급업을 보고 해주는 사람이 거야. 수동으로 해줘요. 네. 두 개를 얄궂네요. 비교해보면서 근데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런 단점을 커버하고자 이제 IT 벤처들이 많이 중고나라 앱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다른 앱들이 있으면 소개를. 그게 좀 이제 해주세요. 아까 곰누나님이 말씀해주신 번개장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번개장터. 예, 번장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번개장터가- 나름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나 봐요 거기도. 커요, 되게 커요. 진짜요? 번개장터가 나올 시점에 저는 번개장터가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번개장터가 나오는 시점에 위메프에서 그 판다 마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네, 팬더? 판다 그 캐릭터도 그래서 팬더였어요. 맞아. 근데 판다 아, 마켓 판다. 나 이걸 판다 음. 그런 동사랑 언어 맞딱 맞잖아요. 유희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이게 성공하고 번개장터는 망할 거야. 맞아. 번개장터는 그냥 그것만 하는 기업이었던 거죠. 근데 망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생각 보니까 판다 마켓은 없어지고 번개장터가 명실상부하게 모바일에서 이런 중고거래 하는 거에선 자리를 꽤 잡고 있더라고요. 네. 진짜요? 네. 온라인 PC 이런 웹에서는 중고나라다 하면 네. 모바일에선 번개장터예요. 어떤 건가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냥 중고랑 똑같아. 내가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와서 사가고 이런 기본적인 중고 거래에 대한 개념은 다 똑같은데요. 네. 여기도 물건이 되게 많아요. 한 4천만 개 물품이 등록돼 있다고 해요 지금. 진짜요? 거래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거래액도 크고 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중고나라처럼 품목이 되게 다양해요. 네. 뭐 실제로 원룸이나 네. 여기 집도 섬 올라와. 올라오나요? 섬? 섬 올라올 것 같은데. 룸메이트 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 재능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가면 과외를 받는다든지 음. 그런 알바를 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 중고나라를 완벽히 거의 옮겨놨다고 해도 되겠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커뮤니티성은 어때요? 중고나라는 나름의 게시판도 있고 네. 그 안에서 서로 댓글로 막 주고받고 하는 것들도 있고 아까 같은 사건도 나잖아요. 예. 그 중고나라의 가장 큰 한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네이버 카페라는 거. 게 문제죠. 근데 얘네는 자체 서비스니까 앱으로 네. 나와서 네네. 자체 서비스다 보니까 계정에도 뭐 팔로우를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상가 거네. 상점을 예. 판매자를 예 그래서 이게 중고나라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오픈마켓에 내가 상점을 만들고 네. 내 상점을 사람들이 팔로우하면 내 물건을 계속 받아보는 거야.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내 개인 상점에 대한 사이트 주소도 만들어지고요. 말이 중고지 사실상 오픈마켓이네요. 그렇죠. 오픈마켓인데 중고품들을 팔아라라고 네. 말이 나온 거죠, 그냥. 번개장터에 들어가 보면 그 중고 물품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뭐 비지공예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개인이 음. 이제 제작하시는 아니 뭐 소이 캔들 같은 거 뭐 개인이 직접 제작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번개장터에서 팔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 모바일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쓴 게 이거다 보니까 이걸 많이 쓰고 그리고 실제로 모바일 PC 웹에서도 서비스가 됩니다 지금. 돼요 이제. 네. 혹시 곰누나 씨는 물건 올리실 때 네. 그 번개장터에 핸드폰으로 올린다고 이렇게. 하셨었죠? 네네네. 저희 그 가게에 태블릿 있어가지고 태블릿으로 태블릿으로? 보통 하는데 예. 근데 보면은 매장에서 그 옷도 올리고 다 네. 올리잖아요.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근데 막 네. 운동기구 이런 것도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도 매장에? 다 올리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다 받아요. 고물상 아니에요? 공모성인데 또 요즘 20대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옷은 잘 안 팔리고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많이 팔려요. 네, 그러겠죠. 번개장터에서. 그리고 더 싸게 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소 그 실제 중고 시세보다. 근데 매장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받아요. 비싸게? 택배비가 택배비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가격이 더 들어가긴 하는데. 네.
이거 저 번개장터는 옷이 진짜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네, 맞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딱 들어봐도 그 옷을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그냥 돗대기처럼 자기가 떼다가 파는 여자분들 계세요. 맞아.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 진짜 좋겠네요. 옷도 많은데 네. 저는 여기서는 그 제가 그런 귀여운 장난감 같은 거 모으잖아요. 네네네. 뭐 디즈니 장난감 같은 거 좋아해서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중고나라엔 잘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뭘 파는지 얘네가 잘 모르는데 번개장터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올라와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네, 카테고리가 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예. 그런 피규어들도 되게 사진을 이 모바일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진을 대부분 사진이 있어요. 바로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그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고나라에 보면 글만 있어서 내가 이거 봐서는 사기 위해서는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실제 물건을 찍어서 올려주니까 편하더라고요. 더 그래서 전 믿을만하고. 여기서는 거의 그런 장난감 같은 거는 번개장터에서 많이 사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뭐 그 상점 주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미엄 아이템들이 있어서 내 물건을 돈을 내면 이제 네. 광고비를 지출을 내면, 하면 네. 상단으로 올려주죠. 템을 그 파는구나. 노출이 더 무슨 되는 거지. 슈퍼 뭐 스폰서 그것처럼 네. 옥션이나 업이라고 지마켓에 부르거든요, 있는 여기서는. 그런 것들처럼. 예. 그럼 그 번개장터의 수익 구조는 그 저기겠네요. 이런 아이템들을 판매함으로써 그렇죠. 거기서 오는 수익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중고나라보다 좋은 게 저는 네. 중고나라는 연락처를 통해서 내가 연락처 직거래, 공개하고 네, 네. 막 해야 되는데 네. 앱이다 보니까 앱 내에서 채팅이 돼요. 쪽지. 응. 오 좋다. 그게 훨씬 편하지 사실. 뭐 공개할 것도 없고 네. 그럼 거래 부분은 어때요? 거래 부분은? 거래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로 결제가 돈을 일어나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도 가능해. 결제도 가능해요. 저는 이제 물건을 몇 개 팔아봤는데 네. 저는 그냥 계좌번호를 드리고 여기다 그렇게 입금해달라. 방법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에스크로처럼 안전거래 같은 것도 되고 네. 뭐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을 하고 있죠. 고 누나 일하시는 곳에서는 네. 이건 어떤 식으로 그 쓰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계좌로 계좌로? 해요. 네. 근데 안에 결제 시스템도 있긴 있어요. 네네네 있긴 있고. 계좌에 꽂히면 기분이 좋잖아. 그건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던 중고거래의 제일 위험한 점은 사실 그걸 보증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돈 보냈더니 다른 상품이 온다든지 벽돌이 온다든지 그런 거. 네 그런 경우가 번개가 많죠. 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중고 거래 시장이랑 딱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네.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정리가 아니고 깔끔하고 네. 편의성이 조금 더 추가돼 있다는 유저가 많다는 것. 유저가 예. 모바일 중에 제일 많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전문 상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음. 그 아망드가 장난감을 판매한다. 네. 근데 내가 장난감이 한 30개 있어. 음. 이렇게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네. 전문 상점이라고 해서 여러 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아예 그걸 따로 빼줘요. 사업자처럼 그러니까 일반인도 조건만 맞으면 할 수 네. 있는데 사실상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대신 그것들이 이 번개장터에 어떻게 보면 수익원이 또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런 전문 상점들은 네. 대여나 렌털하는 서비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예. 네. 그래서 좀 쉽게 말해 다양해요. 홍보 공간을 내주는 거네요. 그렇죠. 수익을 그걸로 이제 수익을 받고 받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특이했던 건 네. 여기 카테고리 중에 스타 굿즈라는 카테고리가 있어. 그러니까요. 아, 저도 맞아요. 지금 보고 되게 놀랐네요. 스타 굿즈에 들어가면 연예인별로 나눠져 있군요. 이거는 그 사람의 양말을 파는지 아이유도 티를 또 파는지 있어요? 이런 게 상관 있는 게 네. 아니라 아이유도 있냐? 이게 스타 굿즈 들어가니까 보이그룹, 걸그룹, 솔로여, 솔로남, 배우남, 배우여, 기타 방송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이유 기타 있어요. 방송. 솔로여에 있겠지 그러면. 검색해줘 검색. 네. 네, 뭐 저 어쨌든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팬시, 포스터, 인형 그래갖고 그 사람을 검색하면 그 사람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언젠가 그 보이 그룹의 자가 발전도 올라가시도록. 네. 올라가겠냐? 그럼 아, 기타 방송인에 올라가겠지. 기타 방송인. 그 번개장터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별도로 가입 절차가 되게 간단하다는 게 좀 저는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입 절차가 뭐 아이디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핸드폰 인증으로 그냥 로그인이 돼요. 아이디가 핸드폰 번호야. 그럼 판매할 때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아요? 핸드폰 번호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판매할 때 판매자의 신분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 인증한다니까? 있으니까 더 확실한 거죠. 그런가? 네. 핸드폰이 여러 개 있는 인실장은 이해를 못 아 합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판매자는 별도의 판매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고거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오픈 마켓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판매자 인증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게 전문 마켓의 없네요. 경우에는 하겠죠. 그렇죠. 전문 상점은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신청을 하고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빨리 팔고 네.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바로 되면 좋은데 그러겠네요. 그러면 아이디 만들고 또 번호 인증 맞아요. 만들고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네. 그 절차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잘해놨던 거는 이런 그 전통적인 중고거래 시스템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중고나라 같은 그런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를 지나치게 세분화를 많이 해놔서 찾기 어려운데 모바일에 잘 맞춰서 카테고리를 되게 잘 나눠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고나라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가 되게 세분화돼 있는데 네. 찾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컨트롤 F 눌러 찾아야 돼요. 저는 전체 검색 돌린 다음에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그래요. 근데 번개장터는 되게 카테고리가 잘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UX에 잘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룰도 나름 잘 만들어놨고요. 뭐 룰에 되게 집착을 하시네요. 아니 룰이 중요해요. 아, 왜냐면 그렇습니까? 나의 등급, 나의 계급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네요. 네, 일단은 그 팔로잉 개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에서 이미 약간의 SNS SNS성을 성격을 띠고 가지고 있군요. 있고요. 네. 그 물건을 찜한다든지,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네이버 카페랑은 완전히 다른 이런 상점에 대한 그런 서비스들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고나라에서도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어떤 뭘 하고 있냐면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면 예. 내 그 댓글을 찾아볼 수가 있지. 댓글을 나중에. 달면 알림이 와요. 내 거에 뭐 내 글에 대댓글을 달았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거나 어쨌든 알림이 오는데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다냐면 와드 받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갔나? 아, 그 와드가 뭐냐면 그 게임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네. 게임인데 거기서 이제 시야를 밝혀주는 아이템이 와드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 댓글이 와드라는 거지. 네. 시야를 밝혀주는 거지. 항상 지켜보겠다. 항상 이 글을 지켜보겠다.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와드 받고 갑니다는 그나마 예의인 거고 제가 물건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 저번에 준 레노버 노트북을 팔았어. 예. 그러면 레노버 노트북 이런 댓글이 달려 어느 날 뭐야 이게라고 가보면은 그 사람이 내 글을 찾기 위해서 내 글에다가 댓글로 검색어를 넣어놓은 거야. 댓글을 이걸 넣어놓은 거야. 태그단 거네요. 네, 태그단 거. 번개 번개장터였으면 찜해놓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서 왜냐면 제 글이 계속 뒤로 물러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래갖고 연락이 와서 대답을 해주면 뭐 파시고 계시던 분이시죠? 라고 물어봐요. 하도 지도 연락을 많이 하니까. 아무튼 뭐 그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어 되게 좋네요. 예,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불편했던 점들은 번개장터에서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게 어디서 판매하냐에 따라 가격이 약간씩 달라지다 보니까 예. 그 중고 시세도 약간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곳의 중고 시세가 어떤지는 제가 판매 고수로서 한번 좀 경험을 해본 다음에 언젠가 후기로 갖고 오도록 준 하겠습니다. 업자예요, 준 업자. 네, 번개장터 일단 지금 와서는 중고나라의 유일한 대항마 같은 대항마 거죠. 모바일 쪽에서 네. 사실 이렇게 시작했어야 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페가 아니라 아, 이렇게 예.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끝인가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더 얘기 좀 해주시죠. 끝입니다. 끝이에요? 네. 가장 큰 거 2개 가져왔으니까 아니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네네. 아까 말한 대로 명성 없이 맞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고 네. 이제 그러네. 맞거래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서비스들을 특별한 거는 2부에서 이제 좀 네 얘기를 2부에서 아망드가 소개해 줄 겁니다. 좋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거 인지도 없는 거. 그걸 보통 우리는 특별하다고 포장을 항상 하네. 했잖아.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